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어떤 입시 위주 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피아노를 한다든지 악기를 한다든지 예능을 하든지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벌써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다 끊어야 돼요. 근데 그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각 사람마다의 재능이 있어요. 탁월한 재능.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서 발전시켜줘야 되는데 입시 때문에 다 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진정한 음악가가 나올 수 없고 예술가가 나올 수 없고 엔지니어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입시에 매이지 않는 그런 교육이 대한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를 입시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사교육과 입시 경쟁이 심해서 아이들이 공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아이들이 공부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의 김홍열 교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서 20여 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홍열 목사입니다.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조금 학생들이 부담 갖고 거리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것 같은데. 직책은 교장직을 맡고 있는데 네. 또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학생들이 그러면 격 없이 잘 네네. 지내고 기독교 계시다는. 학교의 특징으로 네. 그냥 목사님 그렇게. 편하게 학생들 네네. 잘 아주- 대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도 학생들한테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제 선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가능하면 제가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네. 그들의 얘기라든가 음. 그들의 관심, 음. 그들이 좋아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관심 갖다 보니까 음. 호흡이 되고 또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입시 교육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교육의 질이나 수준이 낮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교사들이라든가 네. 교육 시스템의 교육 과정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잘 짜져 있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는데 학생들이 훗날 취업과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그 교육이 취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이런 것과 연계되는 그래서 한 인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년 시절부터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교육적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편하게 생각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이렇게 졸업한 학생이 교장 선생님을 안아주고 간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희 학교는 지금 졸업한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와요. 그래서 후배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또 저도 만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종종 오면은 학교 시절이 그리웠다. 또 여기에 다녔던 시절이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자기 대학 생활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한 번은 여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옛날에 그 피겨 선수를 했던 학생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쳐가지고 공부 쪽으로 전했는데 공부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남학생들이 같이 대화하고 싶고 뭐 또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러는데 네. 선수 생활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네.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 먹을 때라든가 이런 때 책 보는 시간을 많이 갖고 네. 또 윗사람하고도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한 번은 졸업여행 때 그 제주도 가는데 섭지코지를 가는데 친구들은 뒤에 가는데 혼자 이렇게 쫙 걷고 있어요. 그래서 야 수아야 너 왜 그렇게 혼자 걸어?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을 보니까 너무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학교 와가지고도 이제 선생님 만나고 저 만나고 교실도 둘러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이제 대학 생활이 자기는 너무 잘 맞고 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러더니 마지막 가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안아드리고 갈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때 제 느낌이 그랬어요. 학생들을 교육시키면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돌봐야 되는 신경 쓰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고 갈 때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요즘에 보통 졸업하면은요, 국내보다 이게 해외 대학을 더 많이 가나 봐요. 네네. 이유가 근데 뭘까요? 한국은 이제 수능이라는 거에서 한정된 대학에 딱 보게 돼 있잖아요. 시스템이. 네. 그러나 애국은 자기가 어느 대학이든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 증서가 오면 그 중에서 이제 거기가 수업료가 얼마 되는지, 환경은 어떤지,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그 전공이 얼마나 그 대학이 전문성이 있는지 네. 이런 걸 전부 가려서 선택해서 가죠. 국제대안학교를 세우게 된 계기 중에 두 가지 고민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학교를 설립하게 될 때 대안학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고 그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고 대안학교라는 인식이 기본학교에 부정하는 학생들, 네. 그 아이들을 모아서 보완적인 교육을 하는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대학원에서 청소년, 심리학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이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우선 현재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의 청소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일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동기가 이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전일제로 하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교의 특징으로서 그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그때 당시 제가 학교 시작할 때 20년 전에는 영어가 굉장히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나가서 영어를 하고 또 조기 유학을 막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지만 국가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은 교육 받을 권리도 있지만 교육의 선택권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제시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국 학생들이 돌아오면은 공립학교 가면 적응을 못해요. 영어를 잘해도 왕따 시킨다니까요. 문화도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하고 조기 유학을 시키니까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연예인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유학시키는 동기는 좋은데 부모하고 아버지하고 자녀가 떨어져 있고 엄마하고 떨어져 있고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긴 시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와 자녀의 성장기에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화하고 피부가 부딪히고 말하고 같이 먹고 근데 그 시간을 다 놓치니까 이제 성장해서는 부모의 영향권에서 자녀는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부모와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는 기숙학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프로그램, 집에서 학교를 다녀라. 그래서 기숙학교를 하지 않고 이제 집에서 다닐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대한학교는 아들을 유학 보낸 반성에서 시작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들을 유학을 보내셨는데 어떤 걸 반성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필리핀에 청소년 집회를 갔어요. 그때도 한 8,000명 체육관 집회했거든요. 집회할 때 이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갔죠. 네. 중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여기서 공부하면 어떻겠냐. 영어도 배우고 글로벌 교육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 독지가가 좀 후원을 해줘가지고 원래는 이제 거기서 작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다가 또 좀 좋은 학교로 갔어요. 갔는데 이 아이가 필리핀이 가깝잖아요. 미국은 뭐 보통 LA 같은데 13시간, 뉴욕 가려면 17시간 걸리거든요. 필리핀은 지금 3시간 반? 뭐 길어야 4시간인데 네. 그러니까 자주 이제 방문했죠.
선교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루는 이제 엄마하고 갔는데 엄마 보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제 안 왔으면 안 오면 안 돼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한 번 왔다가 하면은 2주간 마음이 안 잡혀서 공부가 안 된다고. 그때 좀 마음이 아팠죠. 네. 아, 이걸 이렇게 부모가 떨어져 있고 아무리 유학도 좋고 공부시키는 것도 영어도 좋지만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렇다면 국제 대안학교를 세우게 된 계기가 지금 말씀하셨던 네네. 그런 이유에서 네, 그렇죠. 국제학교, 유학을 조기 유학을 많이 보내는데 네. 국내에서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이들과 14년간 떨어져 지내시면서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느끼셨는데요. 국제대안학교에 대한 철학 또한 남다르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조금 특별하셨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어떤 입시 위주 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피아노를 한다든지 악기를 한다든지 예능을 하든지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벌써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다 끊어야 돼요. 근데 그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각 사람마다의 재능이 있어요. 탁월한 재능.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서 발전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입시 때문에 다 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진정한 음악가가 나올 수 없고 예술가가 나올 수 없고 엔지니어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도와주고 지원해 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입시에 매이지 않는 그런 교육이 대안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서 참 스승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학생들과 선생님과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5학년 때인데 선생님이 지금 이름이 기억나는데 유지열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뭐 놀거리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앗간에서 친구들하고 베어링을 이렇게 몇 개 빼가지고 다마치게 하려고. 배아리. 그 큰일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가 들켜가지고 선생님한테 붙잡혀갔죠.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책망하기보다는 부모들을 불러서 얘기하고 내가 1년간 얘네들을 좀 지도하겠다. 그래서 선생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학교 갔다 와서 밤에는 공부시키고 아침에 일찍 깨워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나무지게 지고 이제 산에 가고 강아지하고 같이 갔다 오고 그런 추억이 지금도 굉장히 남고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신혼 때였어요. 방 2칸인데 한 칸은 선생님이 쓰고 한 칸을 우리 친구들 3명을 데려다가 교육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 그런 그 정신에서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빅하트 크리스천 스쿨은 대안학교 초창기에 생겨서 한 20년 동안 꾸준히 졸업생을 배출하고 계시잖아요.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행복하는 중에서도 이제 예절 교육에서 인사하는 교육을 시켜요. 그 4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동양 예절에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해라. 그리고 몰라도 인사해라. 네 번째는 한 번 더 인사해라. 근데 그 인사만 잘해도 50% 점수를 따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주기적에서 그 청소년기의 행복이 청소년기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성인이 돼서 가정의 행복, 또 사회성 발달이 돼서 사회의 행복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정말 이제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청소년기의 행복이 진짜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력에 대해서 청소년기에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계신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그러니까 주세요. 요즘은 청소년들이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집단이 있다 보면 조금 부적응한 애들이 있으면 왕따를 시켜요. 공립학교에서 제가 얘기 들었는데 영어를 잘해도 왕따 시켜요. 잘해도 왕따, 네. 못하면 못하도 왕따.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후배들이 그 하나가 이제 적응이 좀 어려웠던 친구가 공부는 잘하는데 교수님 딸이었는데 적응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선배들이 몇 명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가 친구가 되지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지.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고 본인이 동의하면 친구 되죠. 그랬더니 본인도 동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선배들이 후배를 도와주면서 너무 행복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교장 선생님께서 이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학생들도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는데요. 자, 어서 오세요. 김남혁 학생, 박시은 학생. 네. 둘이 남매 아니죠? 아니에요. 약간 닮았네.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1학년 고2 올라가는 박시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1 10학년 올라가는 김남혁이라고 합니다. 일반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에 다니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남혁 학생부터 얘기해 줄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일반 중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학을 오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는 지인분이 이제 이 학교를 추천해줘서 이제 오게 됐는데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음악을 전공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뭐 수행평가 같이 그렇게 그런 입시 준비들 때문에 이제 학원에 계속 가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준비할 시간도 없고 자꾸 공부에만 약간 얽매여서 되게 그 대학교를 위해서 계속 입시만 준비하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좀 자유로운 교육 방식을 좀 선호하는 편이었어가지고 학교를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이제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또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덜 받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학교에 전학 오게 됐습니다. 우리 시은 양은요? 저는 이제 1학년 때 왔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권유로 오게 돼서 사실 잘 모르긴 하지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비카트 크리스천 스쿨에 온 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사장님, 목사님이신 우리 김홍렬 목사님께서 학교를 세우실 때 이제 저희가 슬로건이 있거든요. 네. 항상 학교에서도 말을 해주는데 Building Christian Leaders to Change the World. 이게 기독교 리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독교 리더를 세우자. 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저희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바른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은 사회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공부 면에서도 다른 학교 이제 막 부모님이 길 정해주시고 아니면 학원에서 이렇게 딱 정해주는 커리큘럼대로 몇 시간씩 공부하고 대학에 가잖아요. 지금의 저는 굉장히 그런 시스템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학생이지만 저는 그래서 저희 학교 문화 자체가 분위기가 약간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약간 권장하는 분위기예요. 선생님들도 알려주시고 너희가 찾아서 리서치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많고 이 친구는 리서치 그 학교 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니까 제가 내가 뭘 해야 할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두 분이 너무 이쁜데 부모님들 얼마나 이쁠까. 근데 말하는 중에도 이렇게 신앙이 좋은 게, 믿음이 좋은 게 느껴져요. 진짜 너무 예쁘게 컸네요. 네. 어떻게 말도 이렇게 예쁘게 잘하지? 목사님
너무 흐뭇하게 지금 계시는데 어, 이게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잖아요. 야, 결국 아까 전에 이 저희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리더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신앙 안에서 좀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지도자와 학교가 필요하죠.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학교 자랑 좀 해봐 주세요. 일단 저는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 자랑거리는 이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 반 자체가 한 학년에 20명이 이제 안 되는 그런 좀 작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소수 그룹 같이 그냥 20명 안팎의 이제 그 정도 멤버로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서로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 계속 같이 수업을 듣고 또 반이 바뀌질 않고 계속 학년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오랜 시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더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저를 엄청 잘 받아주고 좀 착하게 많이 대해줘서 좀 적응하는 것도 늦게 왔지만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적응하기에 좋은 부분인 것 같고, 또 크리스찬 학교다 보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있어서도 이제 신앙 그런 공동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서로 간에서 이제 신앙적인 얘기도 같이 나누게 되고, 또 선생님들과도 신앙적인 얘기 나누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오는 것 같지가 않고 이제 교회를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믿음도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나이 또래면은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받을 때고 그런 고민이 정말 많을 때인데 오히려 친구들이 너무 고맙고 좋다라는 얘기를 전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 또래 친구들한테. 야, 부럽습니다. 네, 시은 씨는요? 저는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일단 뭐 친절하신 건 뭐 기본이고,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일단 다 자기 과목을 너무 좋아하시고, 약간 저 이해 못했다고 찾아가면 귀찮아하실 수도 있는데 막 질문 몇 개 하고 쉬는 시간에 찾아가고 해도 다 잘 왔다고 하면서 대답을 해주시고, 뭐 영어 쌤이든 막 가르치실 때 눈이 반짝이시니까 이제 저희도 학생으로서 선생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나도 열정적으로 배워야겠다 하고 재밌는 방법을 찾아서 가르쳐 주시니까 공부가 재밌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다 신앙 공동체이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민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찾아갔는데 여러분이 계셨어요. 제가 리트릿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그때 기도회 끝나고 세미나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선생님한테 편지로 이제 신앙 상담을 하기도 했었어요. 제 상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꼭 진짜 눈앞에 나타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시지 않으셔도 항상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희가 채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주제를 듣는데 이거 내 얘긴데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지인들이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봐 하는 걸 통해서도 오실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너무 신앙이라는 건 애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건데 너무 그런 거에 얽매여서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신앙 선배님들이죠. 같이 학교를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랑거리 중에. 두 학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여름에 네.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선교도 가요. 네, 저희가 선교를 가서 이제 딱 선교사님이 저를 반겨주시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들이 이제 저를 반겨주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너무 사랑으로 반겨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겠구나를 느꼈고요. 또 무엇보다 선교사님 분들이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이제 아기들 있잖아요. 뭐 코피노 가정 방문도 했고 아이타 말도 들렸었는데 정말 친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들이 슬퍼하면 슬퍼하시고 아이들이 웃는 걸 보시면 선교사님도 이제 막 엄청 밝게 웃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선교를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남기도 하고 저한테는 제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아요. 제가 나중에 학교나 도서관을 뭐 필리핀이든 아프리카든 차려보고 싶다 나중에. 그래서 비영리 단체든 해서 사회에 돌려주고 이제 아이들에게 사랑을 돌려줘야겠다 사람들에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뜨개질을 좋아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있어요. 팔아서 이제 좀 애들 보태고 후원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길을 잡아준 여행이라서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왜 이렇게 감동받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꿈이 뭐예요? 저요? 저는 아이들 책 번역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했었는데 이게 책을 돈을 주고 사서 제가 번역을 하고 또 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학생들이 참여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게 책을 조금만 내면 책을 보내줘서 번역본을 보내고 저희가 그걸 이제 도서관을 보내 이런 식으로 하고 싶고 그 선교랑 학교 세우고 그런 것도 있어요. 시은 씨한테 하나님이란? 저에게 하나님이란 항상 계셨던 존재 같아요. 제가 의심을 하고 그럴 때도 저는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이든 하나님 그냥 항상 계시는구나. 뭐 제가 안 따를 때도 있었겠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겠지만 항상 보고 계시고 그냥 항상 존재하셨고 존재하시는 분이고 존재하실 분이고. 미안해요. 내가 계속 처음에 시은 양이라고 그러다가 하도 어른스러워서 시은 씨라고 그랬네. 밖에서 그렇게 어른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남혁군은? 일단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은 저도 시은이랑 마찬가지로 필리핀 선교를 저번 여름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좀 느꼈던 게 필리핀 빈민가 쪽으로 갔었어가지고 그쪽 환경이 되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길바닥도 더럽고 그렇게 사람이 언뜻 보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진 환경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래도 필리핀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저는 제가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이제 교회에 나와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또 계속 자신의 행복을 그런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로 계속 채우면서 계속 교회에 잘 나오고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도 이제 되게 즐겁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이제 감사하면서 활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렇게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도 가끔은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고 조금은 어떨 때는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성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이제 학기 초에 수련회를 학교 안에서 이제 학교 친구들끼리 선생님끼리 이렇게 다 다녀오거든요, 같이. 근데 그걸 이제 갈 때마다 예배를 또 드리고 또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이제 재밌는 활동들 하면서 이제 좀 더 서로 친해지고 또 신앙의 공동체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채플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를 제가 또 느끼고 또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하려고 하고 있으면은 또 친구들이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만난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거에 대한 간증을 또 나누기도 하고, 숙소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를 온 지는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2년 동안 2번의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또 정말 하나님이 그 학생들에게 주시는 은혜도 또 다르고, 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이제 더 많이 느끼게 돼서 저도 내년에 이제 한번 그런 자리를 좀 섬겨보려고, 리더의 자리에서 이제 또 한번 그런 친구들을 또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좀 도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멋지네요. 남혁군한테도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 남혁군한테 하나님이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이제 자라왔는데, 또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믿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솔직히 제가 의지로 교회 다녔다기보다는 또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시니까 따라갔다 오고 뭐 그런 느낌이 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마음도 성장하고 이제 몸도 성장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믿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이란 뭘까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또 교회를 나가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타를 또 치게 된 계기도 이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타를 치기 시작한 거거든요. 야, 그래서 멋지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님이 먼저 비전을 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님을 좀 신뢰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감당하기 좀 힘든 일들이 이제 좀 잘 풀리기도 하고, 이제 제 뜻이 아니어도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이제 갈 수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신뢰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좀 믿음도 더 성장해 있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에게도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더 열심히 기도해 보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찬양에 더 집중하고, 또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쪽으로 길을 가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던 분이었는데, 신앙이 안 좋아졌을 땐 제가 알지 못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항상 말씀해 주셨던 분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자꾸 이렇게 앞으로 막 다가가게 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꽉 안아주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대견하고 감사하고 기특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네, 학교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도 학교에 있을 텐데, 학교 다니면서 어떤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희 학교는 뭐 대략적으로 크리스찬 가족들이 70%, 네. 난 크리스찬이 한 3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개념은 미션 스쿨이 있었죠. 미션 스쿨은 이제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면, 크리스찬 스쿨은 기독교 성도의 자녀를 교육시키는 게 크리스찬 스쿨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자녀 봤는데, 난 크리스찬 자녀가 우리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동의하면 받아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우리 학교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신기해요. 그래서 뭐가 선생님 신기해요? 그랬더니, 아니 아이들이 우리 학교 가서 1년쯤 되면 다 변해요.
근데 변하는데 긍정적으로 변하고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죠.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 프로그램도 있지만 네. 친구들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음. 거기에는 이제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또 이런 또 이렇게 건강한 교회 성도 자녀 애들이 어울려 있으니까 친구니까 같이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네. 또 친구 따라 교회도 가고 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 학생들이 좋은 대학과 이제 직장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창 시절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장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행복이란 뭔가요?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존재잖아요. 네. 인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음. 거기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며 살아보자. 그래서 나눌 때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때 행복은 잠깐이지만 누구에게 주어봐서 누리는 기쁨이나 행복은 오래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코피노 아이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또 빈민가 아이들을 지금도 후원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필리핀의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저한테 얘가 변호사 됐어요, 합격했어요. 그리고 그 저한테 사진하고 그 법관 가운 탁 입고 모자 쓴 거 사진 딱 보내주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이타적인 행복이 아닌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고 예.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행복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또 두 학생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학교 가는 게 진짜 행복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학교 가는 게 좀 기다려지고 좀 행복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일반 중학교를 다녔었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일반 고등학교로 이제 진양을 계속해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랑도 친하게 지내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고 좀 어떻냐고 물어보니까 중학교 때보다도 훨씬 더 빡세게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밥 먹고 공부만 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좀 더 그거에 좀 더 집중하고 공부도 하면서 또 좀 더 재밌게 같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같이 하니까 또 스트레스도 좀 없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요. 얼굴이 일단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저 일단 행복하지 않았으면 10년을 안 다녔을 거라고 생각을 그게 하고요. 정답이네요. 네. 그렇죠. 1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음. 어떻게 보면 엄마가 보낸 거니까 제가 중간에 노를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행복했기에 계속 다녔던 것 같고요. 이제 행복의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요즘은 이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나만 행복하면 됐지. 근데 나는 내 인생 철학은 난 행복할 거야. 근데 인생 철학이 행복이 되는 순간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 학교를 다니면서 남을 도우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행복을 배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교 가면 또 이제 오래 본 가족 같은 친구 저랑 같이 1학년 때부터 다닌 친구들 몇 명 있거든요. 보고 하니까 행복하다고 느끼고요. 이제 내일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꿈에 나오는 거예요. 학교 가는 장면이 리플레이가 꿈에서 되는. 저만 그런 거는. 네, 저도 요즘에 계속 학교 가는 생각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만나고 싶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꿈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고 아 학교 가고 싶은가 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 저뿐 아니라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몰라서 많이 답답해 하시는데 오늘 가려야 할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는지 함께 나눠주십시오. 저의 비전이라는 거는 뭐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졸업해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런 좋은 소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좀 더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졸업한 동문들의 어떤 모임을 만들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152개 대학에 흩어져 있거든요. 상당한 그 영역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좀 만들고 싶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재 우리 학교 졸업한 학생들의 어떤 취업에 대한 지원, 그래서 취업 지원 센터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물질적인 뒷받침이 돼야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금년도의 교육 방향 중에 하나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하게 하자 하는 쪽으로 이미 이제 티처스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좋은 질문한 학생들에게 성적에 가점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라. 그래서 커리큘럼 코디네이터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조합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표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종합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은 양, 남혁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